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갔고요. 오늘 이제 그 증산 에너지, 복사 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증산 에너지는 이제 복사 에너지하고 대류 에너지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체 몸에 들어온 에너지만큼 증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사 에너지, 대류 에너지는 공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 온도가 식물체의 온도보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일 빼고 잎의 온도는 그러니까 잎의 여분 같은 경우는 공기 온도가 훨씬 낮게 돼 있어요. 최소 높으면 문제가 되고 오히려 높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기 온도가 잎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2% 이제 에너지 전달되겠죠. 요 합친 것이 바로 증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만큼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때 대부분 에너지 빠져나간 열들이 우리가 증산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냉각으로 나가겠죠. 저 하늘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제 증산으로 나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복사 에너지, 공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오는 대류 에너지 나가는 것 중에 보게 되시면은 이 증산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그 밖으로 방출된다, 식물체 몸에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식물체 온도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과일이고 그다음 꽃이고 그다음이 생장점이고 가장 낮은 곳이 잎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꽃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온도랑 거의 같거나 좀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온기 때 가면 꽃이 낙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꽃에선 증산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꽃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잎의 온도보다요. 우리가 이제 대응할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대류 에너지하고 복사 에너지 중에서 하나를 줄여서 꽃의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꽃은 공기 온도보다 높은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꽃은 어떻게 될까요? 대류로 에너지가 뺏길까요? 아니면 들어올까요? 대류로 그래도 뺏기겠죠. 오히려 얘는 그러니까 잎은 대류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체온이 낮기 때문에 과일과 꽃은 공기 온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잎이나 과일이나 꽃에서 공기로 열을 보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한 식물체 하나 내부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거꾸로 그러니까 증산에너지 복사 에너지 플러스 대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사 에너지 마이너스 대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증산 에너지 볼게요. 복사 에너지 마이너스 대류 에너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잎에서 에너지가 공기를 덮이는 구조죠. 이 얘기는 잎의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얘기는 곧 증산 복사 에너지가 잎에 도달하게 되면 에너지의 유일한 전달 방법은 복사 에너지가 잎에 전달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 에너지를 식물체가 어떻게 바깥으로 배출하느냐를 봐야 될 건데 거의 대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로 가는 대류로 가는 것이 제일 많아요. 증산으로 가는 것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대류가 있죠. 대류 에너지는 잎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로 전달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증산이 제일 많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할 때 야 여본이 높으니까 식물체가 증산을 멈춘 거 아니냐? 그거는 반만 맞았다. 그렇진 않다. 증산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분은 우리가 복사로 충분히 증산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체의 체온이 올라간 것이고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류의 일부를 회수했을 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그 양이 얼마큼 될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700W의 에너지가 온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1제곱미터당 2500kW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요. 1리터의 물을 증발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1리터의 물을 증발할 수가 없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700W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0W 정도는 증산으로 처리하고 100W 정도를 우리가 복사로 그러니까 대류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100W가 얼만큼 물이게 될까요? 100을 갖다가 우리가 100리터를 갖다가 100W를 갖다가 3600을 하게 되면은 36만 저기 줄이 되겠죠? 줄이 되고 이거를 다시 뭐라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킬로로 바꾸면은 이제 세개를 보면 360kJ이 되죠? 킬로줄이 되고 2500kJ이 저기 1리터의 물을 요구하니까 360 정도면은 한 100
한 2, 30리터의 물을 덜 증발해도 식물체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증발로 700W의 에너지를 해소하려고 하면은, 증산으로 해소하려고 하면은 약 1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내가 100W 정도만 대류를 통해서 열을 공기로 발산시켜도 약 130ml 정도의 물을 내가 덜 증발해도 되겠죠. 그럼 식물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어요? 덜 증발해도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수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식물이 좀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작을 누가 조절하느냐? 기공에서 문을 열고 닫는 정도. 그러니까 문을 작게 열면은 온도가 올라갈 테고요. 활짝 열면 온도가 내려갈 테고요. 그럼 증산량은 활짝 열면은 올라갈 테고요. 증산량 기공을 작게 열면은 증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요걸 보고 있어요. 대류 증산과 복사 증산이라는데, 대류 증산은 뭐예요? 빨래 널듯이 빨래 널듯이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들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요. 복사는 뭐예요?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압력밥솥에다 우리가 밥을 해도 완전히 밀폐를 시켜도 어떻게 돼요? 새죠. 안 새면 터지죠. 바로 복사 증산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의 체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기공이 증산을 멈췄느냐?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뭘로 해소해요? 식물체의 온도가 2, 3도가 올라갔어도 실제로 대부분의 에너지는 뭘로 해소한다? 바로 증산으로 해소하고 물의 양을, 증산되는 양을 좀 줄여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식물체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기공을 작게 연다는 거는 굉장히 광합성으로 봤을 때 손해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온도가 높은데 증산을 덜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생육이 빠름이 발생하게 돼요. 생육이 너무 빨라지는 것들을. 그래서 최근에 연락 오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문제들이 가늘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가늘어진다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 차광을 해서 가늘어지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늘어진 이유는 식물체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했고, 그리고 공기의 습도는 낮기 때문에 식물체가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고온을 받게 되니까 식물체의 체온을 더 높여서 약해진 것들이거든요. 식물체가 가늘어진 거 또는 키가 빨리 성장하는 것들은 바로 온도랑 관련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 대류 증산을 안 만들면 좋겠잖아요. 기공을 다 열어주면 되겠잖아요. 내가 식물체 입장에서 내가 2,500kg 줄이 들어와서 1리터의 물을 증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700W가 아니라 600W, 100W만 떨어져도 얼마의 양의 물이라고 했어요? 한 130ml의 물을 덜 증산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광을 해서 100줄만 줄여준다고 하면, 100W만 줄여준다고 하면 내가 한 130ml만큼 물을 덜 소모하기 때문에 식물은 그만큼 기공을 더 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내가 200W를 줄이면은 약 한 250ml를 덜 흡수해도, 덜 증발해도 내가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차광을 하는 개념을 볼 때 어떤 개념을 봐야 되느냐면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에너지와 수분의 균형을 우리가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지, 차광 자체가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다? 에너지의 균형, 식물체의 체온을 상승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식물이 수분을 덜 뺏기게 하는 것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고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고,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우리 뭐예요? 식물체가 대류 에너지로 열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증산 에너지로 우리가 열을 뺏기게 한다고 하면은 기공을 확보할 수가 있고, 식물의 체온이 낮기 때문에 식물의 고온기대 도장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규정의 관점에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차광을 하는 목적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오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래. 그럼 100% 차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온 작업을 통해서 원래 외부 광량이 1000W인데 내부 광량을 100W로 묶어버렸어요. 100W면 식물에 얼마큼 증산해요? 한 130ml 정도만 증산하면 되겠죠. 시간당 130ml라고 하면은 내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그러니까 내가 양액을 공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양액을 공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식물이 기공을 열었으면 뭐예요? 광합성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증산을 해야지만 양분도 빨아 당기게 되고 거기다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데 에너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 한다는 것, 광합성을 못 하거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광할 목적이 뭐냐?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바로 대류 에너지가 식물의 체온이 올라가서 대류 에너지로 뺏기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뭐죠, 이것들이요. 증산의 여력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수분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온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식물의 여력이 있다. 내가 1000와트의 광이 들어와도 1000와트의 물을 1000와트면은 한 내부광이 1000와트로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노지 같은 경우 되기도 하죠. 1000와트라고 하면 물을 얼마큼 증발해야 돼요? 1000와트 곱하기 한 1.4리터 정도의 물을 증발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은 1.4리터의 물을 증발해야 되는데 노지에도 어렵죠. 그러니까 노지 작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지들이 기공의 수를 적게 만들어요. 왜 적게 만들어요? 환경에 기공이 크면은 내가 물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길 위험이 크니까 기공을 작게 만든다. 그 다음에 왁스층을 두껍게 만든다. 세포의 조직을 억세게 만든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지 작물하고 노지보다 온실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전개 속도가 빠른 이유가 광합성의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이 많다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노지가 그럼 제일 많이 해야죠. 노지의 성장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모두 다 균형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재배자들이라든가 컨설턴트들은 해야 될 일이 이 온실에서 어떠한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파악을 하고 야, 이 온실에서는 수분 균형이 무너졌어. 근데 내가 보충해줄 방법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차광을 통해서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광합성의 손실을 보더라도. 근데 이 온실에서는 보니까 야, 식물의 물의 이용 효능은 뛰어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의 이용은 뛰어난데 굳이 차광을 남들은 한 700에서 했는데 이 사람은 600, 700에서 차광을 했는데 여기 온실은 식물체도 뿌리도 건장하고 굉장히 물의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잘 활력이 좋은 나무 같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약간 좀 더 높은 환경에서 조금 높은 와트수에서 차광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하면 돼요? 탄산가스도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온실의 온도도 좀 더 높게 관리해갖고 화방의 전개 속도, 오이의 마디의 전개 속도를 빨리 하게 해서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33도가 온도가 높냐 낮냐는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왜 균형의 관점에서 33도가 균형이 맞았으면은 매우 훌륭한 거고요. 25도에서 균형이 맞았으면 25도가 훌륭한 건데 내가 굳이 25도보다 33도에서 균형이 맞을 것 같으면은 나는 너무 해피하다. 생산량이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수분 균형과 광합성 균형과 이런 수분 에너지 균형을 맞출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해피한 상태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왜냐면요, 우리가 뭐니 해도 수확량은요, 과채료의 수확량은 오이는 마디의 숫자고요, 토마토는 화방의 숫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뭐냐면 우리가 화방수 곱하기 평균 과일 개수 곱하기 또 화방당 과일 개수 곱하기 과일의 평균 무게가 바로 뭐예요? 생산량이죠.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마디수 이제 과일이 곱하든 오이는 이제 마디만 하나씩 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3마디에서 3개 단다. 그러면은 8마디면 6개 다는 거고 내가 5마디면은 3개 한 3.5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럼 마디수가 많을수록 내가 오이를 더 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수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생육의 속도에서 바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책에서 25도가 좋아, 33도가 좋아, 18도가 좋아, 이거라는 얘기는 도저히 그거는 뭔가
온도가 고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거죠. 네. 생각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온실은 뭐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노지에서는 이해가 돼요. 네. 노지는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커튼도 있고 안개 분무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의 이용량도 좋아요. 토양보다 수경이. 왜냐면 수경이라는 건 뿌리가 더 적은 뿌리로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우리가 배지를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배지라는 거는 흙하고 달라서 식물체가 물의 흡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배지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이 좋은 상태에서 더 강한 광을 받아도 우리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생산량이 온실에서 노지에보다 몇 배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몇 배씩.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아까 그 과꽃 생장점 잎하고 이제 뿌리는 온도가 뿌리는 보통 우리가 그 토마토나 오이나 딸기나 보통 우리가 16도 이상을 권장하고 보통 26도, 20, 그 정도까지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만 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12도 돼도 잘 자라요, 그냥. 그러니까 잘 자란다기보다는 큰 문제가 없어요. 좀 높으면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 온실들이 거의 13도, 14도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고 근권 온도가 요즘 같은 경우에 아마 광이 센 날 같은 경우는 아마 32, 3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32, 3도도 크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에요. 막 35도, 6도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근데 32, 3도도 큰 문제가 돼요. 물론 양분의 흡수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돼. 그게 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권 온도가 32, 3도야. 그리고 지상부에 온도와 습도가 있어.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온실에 가장 큰 문제가 뭐니?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 온실은 습도가 50% 이하인 게 제일 큰 문제야. 그 다음에 광이 너무 센 게 큰 문제야. 로 하지. 그 다음에 근권 온도를 봤더니 근권 온도 살짝 높은 거 같네. 그럼 누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여기서? 습도와 그러니까 광은 우리 조절할 수 있지만 온도와 습도가 제일 크고 근권 온도는 그 다음이죠. 아주 미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앞에 게 두 가지 조정이 되면 밑에 게 좀 덜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얘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근권은 온도를 낮출 방법도 없고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죠. 뭐예요? 물 많이 주기. 그때는 식물이 흡수하는 거와 상관없이 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관광기 때는 소량 다회로 물을 주라고 해요. 70ml씩 물을 주라고 해요. 그렇지만 근권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 지점이 도달하면은 그게 아니라 150씩 때리라고 해요. 왜? 물을. 왜냐? 근권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제 이런 물어봐요. 야, 관광기 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다량 토해로 소량 다해를 주라고 하던데 왜 근데 네가 얘기하는 거는 다량 다해를 주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거는 전략이잖아요. 내가 비료의 낭비가 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근권 온도를 좀 낮추고 싶으면은 좀 더 물을 많이 주고 많이 빼주는 거고. 왜냐면 관광기 때라는 것 자체가 물을 많이 줘도 식물의 뿌리에 스패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약광기 때는 스패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관광기 때는 스패를 볼 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씨를 보통 내가 3.0으로 줬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근데 2.5로 낮춘 다음에 물을 갖다가 그만큼 물을 더 줘요. 30% 물을. 내가 비료값이 더 안 들죠. 내가 3.0에서 2.5로 낮췄어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내가 물량을 한 15% 20% 늘려줬어. 100이 30%. 내가 배 평상시 15% 보통 했더니 10에서 20%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물을 20% 더 줘갖고 한 40% 뺐다가 줘요. 근데 비료값은 똑같은 상태, 물은 더 들어갔지만 비료값은 똑같은 상태에서 근권 온도는 내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근권 온도는 중요하긴 한데 지상부 온도보다는 사실은 덜 중요하다. 지상부의 온도라든가 지상부의 습도라든가에 비해서 좀 덜해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32도가 되는 순간이 33도가 넘어갔다가 치더라도 하루 중에 잠깐 넘어간 거지 지속적으로 33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요. 이게 하루 종일 33도가 넘어갔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침에는 뭐 18도, 19도, 20도, 22도, 23도, 24도, 27도 올라갔다가 33도 올라갔다가 다시 22도, 21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시간이 뭐 30분, 1시간 됐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나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환경적인 요인보다 이게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파악할 게 내 온실에서 어떤 밸런스가 제일 깨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어떤 컨설턴트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대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연락이 왔어요. 왜 자기 나무가 세력이 약해졌는데 어떤 컨설턴트가 와서 오전에 CO2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팀뷰로 봤더니 오전에 탄산가스 농도가 3월달인데 한 250와트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산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졌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 탄산가스가 없으면은 꽃이 약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일반적으로 꽃이, 그러니까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보다 꽃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그것보다 그다음 온도 곡선을 봤어요. 광량에 비해서 오전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그 온실에서의 세력이 약해지는 원인은 뭐예요? 오전의 온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CO2